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커다란 전쟁 두 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3, 4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1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랑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랑 좀 많은 다툼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이 인도에 있는 어느 이제 관광지에서 파키스탄 뭐 테러리스트가 뭐 인도 관광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관광객들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파키스탄 안에 있는 테러 기지를 이렇게 또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오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이랑 이제 파키스탄 뭐 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테러 인프라 9곳을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파키스탄에서는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26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파키스탄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카슈미르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 이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힌두교 이제 관광객 25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보복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에 이렇게 또 보복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 그 국경선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도 대규모 포격전을 이렇게 또 벌이는 등 좀 굉장히 핫하다 지금 여기가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인도는 이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또 은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은 우리는 전혀 이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놈들을 이 은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부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파키스탄에서는 인도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이렇게 또 정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또 보복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투기를 뭐 서로 이제 격추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번 작전을 이 오퍼레이션 시인도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또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우리는 무장 단체들 이런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또 제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랑 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제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사살을 하고 그리고 뭐 납치를 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테러리스트죠. 파키스탄 이제 테러리스트가 인도에 이렇게 또 넘어가가지고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해서 이제 25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인도는 지금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좀 이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전쟁이 지금 터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나? UN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에다가 자제 좀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인도나 이 파키스탄을 본다고 하면은 수년간 계속해가지고 군사적 이제 대립 상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또 지속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면전을 이렇게 또 벌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전면전을 이렇게 또 벌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진짜 핵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일촉즉발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영국에 있는 어느 이제 연구소에서 지금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돌아가는 그 꼴을 이렇게 또 보니까 2025년도에 아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그런 이 연구 자료를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2025년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더 커질지, 전면전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진짜 더 큰 전쟁이 이렇게 또 날지 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도나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전쟁이 지금 진짜 이제 전면전이 일어날랑 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을 본다고 하면은 파키스탄은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 무기 만드는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무기 만드는 그 기업들의 이 주식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전면전으로 이렇게 또 치닫는다고 하면은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무기들이 이렇게 또 필요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무기를 더 이렇게 또 많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또 팔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러다가 세계 전쟁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와, 지금 이 전 세계가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발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러다가 진짜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로 전 세계가 좀 뒤숭숭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오늘부터 이 로마에서는 콘클라베가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새로운 이제 교황님을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콘클라베가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130여 명의 이 추기경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빨간색 옷 입으신 그 추기경님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교황님이 이렇게 또 뽑힌다면은 이제 흰색 연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어느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또 가둬두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이렇게 또 해결을 하면서 계속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뭐 핸드폰도 이렇게 또 터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분의 2가 나와야 한다나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뽑히게 된다고 하면은 흰 연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만약에 안 뽑힌다고 하면은 검은 연기가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첫날에는 이제 한 번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2번, 뭐 저녁에 2번씩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루에 뭐 4번씩 이렇게 또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이렇게 또 뭐 새로운 교황님을 이렇게 또 뽑기 위해 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콘클라베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새로운 교황님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새로운 교황님이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 교황님은 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 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지금 뭐 2개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때리게 되면서 지금 뭐 무역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엄청난 혼동 속에 있는데 이 와중에 이 교황님으로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은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이 머리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헤딩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전 세계가 좀 많이 뒤숭숭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진짜 커다란 전쟁이 더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좀 이제 쪼들리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러다가 진짜 3차 대전도 이렇게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캐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캐나다 이 새로운 총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캐나다 총리랑 이제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에다가 이 캐나다 이제 51번째 주를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좀 이제 긴장감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총리, 이제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렇게 대립각을 좀 이렇게 또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나다를 이제 미국의 51번째로 이렇게 또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캐나다가 이제 미국이랑 친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캐나다를 지켜줄 수가 있고, 무료로 지금도 지켜주고 있지만 무료로 지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인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이렇게 또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병합하자. 너네가 얻는 게 더 많아. 만약에 너네가 우리 51번째 주로 이렇게 또 안 된다고 하면은 너네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더 힘들게 될 것이야 라고 또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 총리는 우리 캐나다는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같은 이런 이제 캐나다 총리의 이제 발언은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장면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한 표현으로 절대 아니다. 캐나다는 절대 이제 팔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캐나다가 이 캐나다 총리 이제 카니 총리도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뽑기는 뽑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교 무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캐나다 총리나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너그럽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였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맞받아치고 그리고 캐나다 총리도 맞받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이렇게 또 넘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내세우는 거 이렇게 또 좋아하고, 이 쇼맨십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 이제 회담은 좀 이제 공개 쇼처럼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앞에 카메라들 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쇼하는 듯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 캐나다, 이 우리 51번째 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캐나다 총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공개 쇼처럼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뒤에 16명의 이제 외국 정상들이 이제 백악관을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모든 방문들이 거의 대부분 쇼처럼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막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막 압박하는 것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리고 뭐 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또 굉장히 또 높은 사람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 협상 좀 이렇게 또 하자고 이렇게 또 왔는데 베이크레 아메리카 그 모자 씌워주고 제 사진 찍고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을 좀 이제 곤혹스럽게 이렇게 또 만든 게 이렇게 또 많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캐나다 총리랑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카니 총리도 무슨 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나대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막 칭찬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런 거야. 엄청나게 막 자기 얘기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미국의 뭐 고속철도 문제 얘기하고, 오벌 오피스 뭐 금장 장식 이런 거 뭐 얘기하고, 뭐 예멘 공습 뭐 그런 거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만 거의 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외교 방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확실성과 위험한 요인들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고집불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이제 왕인 마냥, 미국이 진짜 자기 것인 마냥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지금 불확실성에 이렇게 또 빠뜨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이제 외교에서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위험 요인을 지금 증가를 이렇게 또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대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네요. 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임 기간에는 그 누구도 이제 미국이랑 같이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래는 앞으로 좀 이제 암울한 것만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 온난화의 3분의 2는 상위 10%의 이제 부유층 때문에 이렇게 온난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이제 연구 발표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1990년도 이후에 이렇게 또 발생을 한 기후 온난화의 65%는 전 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 이제 상위 10% 이제 부유층은 연간 한 13,000유로 이상 버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가 더 빨리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상위 1%가 전체 지구온난화의 20%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위 0.1%는 8% 이렇게 또 책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상위 뭐 10% 이제 부유층이 하위 50%가 이렇게 또 배출을 해내고 있는 그런 이 온실가스를 이렇게 또 배출을 한다고 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전 세계 부유층들이 거의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온실가스를 이렇게 또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렇게 또 많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전 세계 이제 상위 10% 이제 부유층들 때문에 지구 온난화 65%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좀 지구온난화 이제 안 만드는 쪽으로 이 온실가스 좀 이제 안 배출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 방식을 이렇게 또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다 온실가스 그런 거 없다. 뭐 지구온난화 같은 거 없다. 클린 콜을 더 태워가지고 석탄 발전소 더 만들어 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지구온난화는 더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좀 이제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5월 6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해안가, 이 샌디에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이 해안가에서 어느 한 이제 보트가 이렇게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전복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그 미리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복에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국경 수비대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발견을 해서 이렇게 또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8명이 이렇게 또 생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2명은 또 이제 아동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10살의 인도 소녀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이 인도 소녀는 지금 실종이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 아마 이제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인도 소녀의 14살짜리 오빠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 오빠는 시신으로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총 이제 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온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코마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과 이렇게 또 관련이 있는 5명의 이 멕시코 이제 국적자들을 이렇게 또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미립국을 이렇게 또 도운 차량 운전자 이제 3명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년형이 가능한 그런 혐의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 이제 안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상 미립국은 이제 본질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범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이제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사형을 이제 구형을 이렇게 또 요청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해상 미립국 이제 시도는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샌디에고에서 수백 건이 이렇게 또 적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미립국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전에 어느 이 인스타그램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누가 이제 릴즈로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샌디에고에서 해안가예요, 해안가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또 해변을 이렇게 또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그 고기잡이 배 같은 조그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모터배가 갑자기 해변가로 딱 와가지고 딱 멈추더니만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해변가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렇게 샌디에고에서 미립국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이 미립국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요런 거 싫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추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 합법 이민자까지 지금 잡아다가 막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 제이디 벤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이디 벤스가 오랜만에 맞는 말을 이렇게 또 했네요. 여기 이제 폴리티컬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기 위해 가지고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너무나 이 지나친 요구이다라고 이렇게 제이디 벤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랑 뭐 접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접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평화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죠.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무기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이 광물 협정도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푸틴은 아무런 그런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그런 진전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이디 벤스는 지금 이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 가지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미국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한 30일 동안의 휴전을 이렇게 또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재정비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거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이디 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가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너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하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 제이디 벤스도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러시아한테 강경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보일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한 상태이거든요. 진행이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 푸틴이 지금 아무런 진전을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어느 정도 행동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리얼 아이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 리얼 아이디가 이제 의무화가 이렇게 또 시작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월 7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미국의 이제 국내선 항공편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리얼 아이디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리얼 아이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운전면허증이거든요. 운전면허증 그 위에 뭐 페데랄 뭐 그게 있어요. 뭐 페데랄 뭐 연방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또 받는 그런 이제 아이디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리얼 아이디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9/11 그 테러 사태 이후에 보안 강화를 위해 가지고 도입이 된 연방 표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페데럴 빌딩에 이렇게 또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런 뭐 국내 항공편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얼 아이디가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리얼 아이디가 무조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리얼 아이디가 없다고 하더라도 패스포트 있지 않습니까? 이 패스포트가 있다고 하면 여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이 비행기를 잘 탈 수가 있다. 여권이 아니면은 영주권 카드, 이 그린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추가 보안 검색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이제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리얼 아이디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뭐 DMV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이 DMV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막 줄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좀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 리얼 아이디를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조지아주나 뭐 플로리다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99% 이상은 리얼 아이디 이제 발급이 이렇게 또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엘라바마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33%만 리얼 아이디에 이렇게 또 발급이 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리얼 아이디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DMV에서는 운영 시간을 이렇게 또 연장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도 이렇게 또 근무를 이렇게 또 하면서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공항에서는 리얼 아이디가 아직도 이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비행기 타러 이제 공항에 이렇게 또 오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라. 라고 이 조언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리얼 아이디가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조사를 이렇게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항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거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리얼 아이디 하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리얼 아이디 옛날에 뭐 무료로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해가지고 하긴 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그런데 뭐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뭐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타지 않는 사람이면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는 뭐 자동적으로 리얼 아이디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운전면허증이 이제 갱신이 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또 나오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굳이 뭐 필요할까? 만약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리얼 아이디 이제 오늘부터 의무화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뭐 전 세계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전 세계한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이 보잉이 있지 않습니까? 보잉에다가 새로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다가 보편적인 관세 10%를 벌써 매겼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편적인 관세는 10%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이 에어버스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에 대해 가지고 10% 관세를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도 이제 보잉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5월 9일에 유럽에서는 이 보복 관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관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수많은 항공사들에서 이 비행기를 뭐 에어버스도 사고 뭐 보잉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세 조치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뭐 보잉 비행기를 이렇게 또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 에어버스를 이렇게 또 사려고 했었던 그런 항공사들에서는 취소를 하거나 지금 딜레이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제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살게라고 하면서 취소를 하거나 지금 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에어버스에만 10% 지금 매겨진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잉은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9일에 아마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보잉에 대해서도 10% 이제 똑같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항공사들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 가격,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 비행기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행기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중고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엉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이 경제 폭락을 이렇게 또 맞이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6%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1%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변동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연준이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중으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마도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준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좀 이제 혼조세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이제 중국이랑 이 무역 그 협상에 대해 가지고 이번 주 뭐 스위스에서 무슨 뭐 협상이 이렇게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결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예비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대치를 좀 이렇게 또 낮췄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투자자들은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눈여겨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아마도 이제 진행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우선 이제 초기 단계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가 지연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될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제 거의 확실시 금리를 이 동결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고율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이렇게 또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이 동결이 이렇게 또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145% 이제 관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보편적인 관세 10%까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관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불안한 요인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할 것이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이고, 고용이 이제 강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롬 이제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 둔화까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좀 더 이제 지켜보겠다.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오늘은 이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고용 시장은 좀 이제 약간 다소 이제 둔화가 되기는 됐지만 아직도 좀 이제 튼튼하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지수도 한 2.3%로 아직도 좀 낮다.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없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아직까지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신뢰도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좀 이제 큰 딜레마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이랑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할지,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지 좀 이제 딜레마에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그런데 경제가 이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을 이렇게 또 하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전문가들도 막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캇 베센트도 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는 좋을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제롬 파월 의장을 뭐 해임을 시키겠다 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 임기는 2026년도 5월까지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내년까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까지 미국의 경제를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스캇 벤센트에 대한 미국하고 이제 중국 무역 협상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빠른 타결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스탠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릴 때까지 엄청나게 세게 때린다. 라는 그런 그 의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협상 타결을 하기까지에는 최고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제 조만간 중국이랑 협상을 빨리 끝내버리겠다라고 했지만, 스캇 베센트는 최장 3년까지 걸릴 수가 있다고요. 이 무역 협상.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게 이렇게 또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과의 이런 이제 무역 협상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을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될 수가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록터 앤 갬블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생필품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이 프록터 앤 갬블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 비용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10%에서 20%대까지 이렇게 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곳들에서 이제 많이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공장들도 이렇게 또 많은데, 거기에다가까지 지금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비용을 만회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이제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판매되는 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의 이제 첫 단추는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떠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뉴스를 좀 이제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디즈니 주식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주식이 오늘 10% 넘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이제 디즈니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니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예상보다 높은 구독자 이제 증가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는 140만 명의 디즈니 플러스 이제 구독자 증가를 이렇게 또 보고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 구독자는 1억 2,600만 명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예상보다 이제 더 이제 많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디즈니의 이제 모든 사업 부분에서 매출 성장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즈니 주식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디즈니 이제 총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36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것은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7%나 증가를 한 그런 수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이 엔터테인먼트 이제 부분은 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ESPN은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18%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성장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디즈니는 아부다비에다가 중동에다가 새로운 디즈니 테마파크랑 그리고 이제 리조트를 이렇게 또 짓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제 중동에 오일머니가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이 디즈니 테마파크가 디즈니랜드, 뭐 디즈니 월드가 이 중동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오일머니를 디즈니에서 이렇게 후루짭짭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포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포드는 이 공장들이 뭐 캐나다에도 있고 뭐 멕시코에도 있고 그런데 이 포드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들이나 뭐 자동차들이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부터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최고 2,000달러까지 가격이 이렇게 또 인상이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이 멕시코나 뭐 캐나다까지도 2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달러 정도 이제 이 마하 이 전기차 그리고 이제 매버릭 픽업 트럭 그리고 브론코 그 오프로딩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자동차 가격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다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3년도 이후로 다시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수입이 되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이제 5월 며칠부터 이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들한테까지도 관세를 25%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새차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품들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자연스레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략 한 5%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중고차 가격은 13%나 상승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중고차 가격 이제 평균 이제 리스팅 가격은 25,000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새 차를 이제 사는 그 평균 가격은 뭐 48,000달러인가 그런다고 하거든요. 중고차 가격은 한 25,000달러 정도가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뭐 중고차 가격이나 뭐 새 차 가격이나 이 인플레이션 지수에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동차 옵션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는 올라갈 일만 남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버가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높은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런데 매출은 예상치를 이제 밑돌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5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116억 달러에 한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또 기대치를 이렇게 또 넘기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분기 동안에 이 우버의 매출은 14% 정도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고, 그리고 순이익은 17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적자에서 크게 개선이 되기는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버의 주요 사업 부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택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하는 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배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버 딜리버리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매출은 13%와 15% 정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이 우버 사용자는 1억 7천만 명으로 14% 정도 이렇게 또 이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버의 CEO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회사의 가장 큰 기회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버에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이렇게 또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언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버는 구글의 그 웨이모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모랑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기대를 초과를 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이렇게 또 거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도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 이 로보택시가 택시 사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